안녕하십니까, 박필띠입니다. 원래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역 발표가 좀 딜레이가 돼서 이번 달 1월 중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후보지역은 총 8곳인데요. 이 중에서 양평 13구역과 신설 1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황 보도가 있었는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현황 보도가 조금 자료가 빠져 있어서 제가 보충 자료를 준비했고요. 면적을 보시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10,000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10,000제곱미터 이하로 빠지면 사업성이 더 안 좋았을 텐데, 가로정비로 빠지던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다행히 이번에 지구 지정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기존 세대수보다 용적률 올려서 예상 세대수가 많이 증가됐죠. 바로 거두절미하고 알아볼 텐데요. 봉천 13구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봉천 13구역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흑석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 바로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신길 노량진 흑석이 3대장 뉴타운 트리플이죠. 강남권 내에서 흑석이 20억 찍어주니까 이 주변도 10억 이상 다 올라갔고, 노량진도 피만 10억이 넘어갑니다. 봉천동도 마찬가지로 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입지적 여건을 보면요, 7호선과 2호선이 구성이 돼 있어서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은데, 서부선이 뚫리게 되면 여의도까지 또 급행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412지구와 413지구는 이미 현대와 GS 자이로 각각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 있는데 피가 다 5억이 넘어갑니다. 6억대 고지로 가고 있고요.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됐고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인데요. 피가 벌써 4억 5천대입니다. 그 이유가 이 숭실대 입구 왼쪽에 상도 프리스티지나 힐스테이트가 15억까지 가려고 호가가 계속 나오고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주변 아파트 예정 지역들도 다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13구역은요 2호선 봉천역 우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죠. 딱 봐도 구역이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가 지도로 볼게요. 자, 봉천역 우하단부에 위치한 이 봉천 13구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준주거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400%짜리 땅입니다. 이 지역에 만약에 정비사업이 기존대로 갔다라면 주상복합 건축이 예정돼 있겠죠. 자, 그런데 분명히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됐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자, 만약에 정비사업이 해지가 돼서 토지 용도가 다시 환원이 되게 된다면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상권들이 더 팽창하죠. 이런 건물들이 철거되고 400% 찾아서 올라가게 되면 빌딩 근사한 거 하나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로변 끼고 있거나 이면부에 끼고 있는 이 준주거 토지 소유자들은 정비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인 재산권의 행사가 아파트로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 같고요. 지금 사업성이 안 좋아서 이 지역은 그동안 딜레이가 된 게 아니라, 개인 재산권 행사가 정비사업 후광 효과보다 낮기 때문에 지체가 됐던 겁니다. 이 곳이 물론 지구 지정이 예정이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요, 어떤 LH나 SH에서 혁신적인 용적률을 잘 활용해서 혁신적인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MOU 체결까지 앞으로 또다시 추가 동의서가 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합원들과의 갈등 문제를 해소를 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엔요, 양평동 13구역과 14구역 영등포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양평 13,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평역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좌측으로 길 건너 넘어가면 이 목동의 학원가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5호선 자체가 여의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직주 접근성도 좋고, 여의도의 그 3도심 후광 효과도 이 영등포구 전체가 지금 시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산역 세권 일대 아파트가 호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영등포 시장역 일대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우측 하단부에 신길 뉴타운, 그리고 신길 2구역이 일몰제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넘어가면서 피가 급등했죠. 양평역 세권 일대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은 중공업 지역이면은 용적률 400%라서 사업성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주거로 배정받는 용적률은 250%가 맥시멈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중공업지역 활성화 플랜이 생기면서 300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양평역 우측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중흥 S클래스가 올해 또 입주 예정입니다. 이 부품 상가 재개발 사업이었는데요, 주상 복합으로 용적률 400%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업이 그동안 잘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올해 3월 달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바로 상단부가 12구역입니다.
있습니다. 12구역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을 260%까지 받아서 GS에서 들어오죠. 한계동은 지식산업센터로 또 분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되는데 13구역과 14구역은 중공업 지역임에도 이런 용적률 부분에 특혜가 없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딜레이가 됐고, 사실 그동안 이 중공업 지역 활성화 대책 이후에도 이 영등포 일대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만큼 고용 창출도 많고 상권도 팽창이 됐죠. 자, 지식산업센터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중공업 지역 평당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비 사업이 아니어도 그냥 개인적인 부지 매각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나 개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도해서 차익을 보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딜레이가 됐었는데요. 앞서 보신 봉천동과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설계안이라든지 주민과의 이런 갈등이 해소가 돼야지 향후에 공공지 개발이 순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주거든 중공업지든 용적률이 높고 이 일대는 토지 평당가가 높고 활용 가치가 높은 상위 클래스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체가 됐던 지역이다. 단순하게 사업성, 세대수가 안 나와서 못했던 지역이 아니다.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용두 1-6구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용두 1-6이 대해서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한번 지도를 알아볼게요. 자, 용두 1-6구역은요. 제기역에서 청량리역 가는 방향의 준주거와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용두 1-1, 2, 3, 4, 5, 6까지 6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주변의 개발 호재가 어마무시하죠. 청량리 588 날아가고 스카이힐 65 들어오죠. 바로 하단부에 있는 한양수자인이 59층 높이로 4동 들어오고 바로 밑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들어옵니다. 25평형대가 108대1 경쟁률로 마감이 됐죠. 스카이라인이 총 10개 이상 들어오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GTX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B라인과 C라인이 유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한 정거장 이미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현재도 분당선 타고서 왕십리 찍고 서울숲 찍고 바로 압구정 넘어갑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의 전농 답심리 뉴타운도 34평 기준 15억을 넘어섰고요. 지금 이 주변에 제기 4구역, 6구역, 청량리 6, 7, 8구역 그리고 그 위로는 이문 휴경 뉴타운까지 계속 9억 클럽을 넘어서서 아파트 가격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자, 1-6구역은 수산시장 구역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와 상업지가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상업지로 종상향되면서 건립 세대수가 대폭 증가됩니다. 이 주변 일대 1구역에서 5구역까지 마찬가지로 그 주거로 쓸 수 있는 용적률이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에서 좀 이 부분에 인센티브 해줬죠. 그래서 이 지역들도 스카이라인과 맞춰서 앞으로 고밀도 개발이 연장이 돼 있고요. 3월 달에 발표 예정인 후보 지역으로는 이 한양수자인 옆에 용두 3구역이 있겠습니다. 용두 3구역은요, 노후도가 거의 90%대고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은 그 30평대가 거의 20억까지 갈 수 있는 입지적인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매입하려고 해도 물건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1-6구역이 이번에 지정됨으로 따라서 이 주변 일대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인접해 있는 뉴타운들과 이 용두 3구역까지 후광 효과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신설 1구역을 알아볼게요. 자, 신설 1구역은요, 신설동 역세권에서 바로 우하단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 초등학교가 있는데, 딱 보시기에도 부지 면적이 적죠. 그렇다고 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용적률을 받아서 어떤 건립세대를 증가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개런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신설 1구역 바로 하단부에 이 용두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이미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상단부에는 용두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엄청난 경쟁률로 끝났습니다. 사실 분양가만 놓고 보면 동대문구나 송파구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분양 승인 받을 때 이 적정 금액이 허그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호가는 송파가 훨씬 높죠. 자, 그렇지만 동대문구도 지금 그레이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이 신설 1구역은요. 이번에 공공재개발이 아니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뻔했는데 이번에 채택이 됨으로써 앞으로 좀 날개를 달아서 계속
갈 수 있는, 이 그레이드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동의호도 충분히 MOU까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신설 1구역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흑석 2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흑석 2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흑석역 좌하단부에 중대병원과 좌측에 중대 상권을 끼고 있습니다. 임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권 형성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죠. 흑석 아크로 리버햄이 30평대가 20억 돌파해주면서 이 전체적인 흑석 뉴타운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아직 관리 처분이 안 난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보통 이 로드뷰를 통해서 이 주변을 살펴보게 되더라도요, 이 중대병원 이 전면에 위치한 흑석 2구역은요 상권이 보시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토지 용도도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정비 사업이 계속 지체된 거예요. 상가 가지신 분들,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가지신 분들은 아파트로 하나 1+1 받는 것보다 차라리 빌딩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임대 수익 꾸준히 하고, 땅 용도 자체가 준주거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상가 건물 반듯하게 크게 짓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개별적인 토지 활용 용도가 더 높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된 거지 사업성이 안 좋아서 지체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상 문제도 넘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MOU 개혁 체결까지 동의서를 추가 진구해야 되는 이런 현 상황을 봤을 때 흑석 2구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지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순항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사례들을 봤듯이 제가 언급 안 한 지역들도 있지만 정말 사업성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채택이 됨으로써 날개가 달린 곳이 있고요. 이번에 채택이 됐어도 MOU까지 넘어가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주거지역으로만 형성이 됐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중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용 가치가 높은, 용적률이 높은 땅이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나 이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지가 돼서 환원이 되면 개인적인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반대의 의견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 국토부의 보도자료에서 빠졌던 내용들은 제가 보충해서 지역 빠진 부분도 있지만 설명은 개략적으로 거의 다 해드렸다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국토부에서 한 가지 또 이제 넘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지금은 이제 언저리를 줬는데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재개발 못해서 이번에 공공재개발 돼서 어떻게 좀 처분을 하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대지집은 30제곱미터 이상만 거래가 돼서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갈아타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재산권의 영향을 침해하는 이러한 정책은 안 펼쳤으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개인 소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금이나 비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에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관건입니다.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동의서를 진구할 수 있느냐가 이번에 후보 지역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국토부에서 보도에서 빠진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필드에서는 알 수 없었던 내부 자료를 간략하게 준비해서 영상을 추출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많은 정보 공유를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전문가라는 게 요즘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냐 없냐 차이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많이 공표해 주시고 쉐어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추출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보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 많이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지루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